여러분, 한 5년 전부터인가 한국 패션 시장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기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채로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미술관을 다니시고 오케스트라 음악을 감상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인데요. 길거리에 온통 등산복 차림의 한국 사람들을 보고 외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신기한 시선으로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반면 몇몇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은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의 이 직관적인 스타일링에 귀중한 영감을 받았다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때 누군가는 비웃었을 법한 등산복 시장, 아니 아웃도어 시장은 그 범위를 넓혀 연령대가 낮은 직장인 그리고 트렌디한 모드를 좋아하는 10대, 20대의 패션 취향까지 사로잡아버리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크니컬한 무드의 브랜드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며 스트릿 스타일과의 접점까지 만들어낸 고프코어 룩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크테릭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웃도어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 한국 패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발전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일일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테크웨어라고 한다면 요즘이야 가장 먼저 아크테릭스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아크테릭스가 지금처럼 패션으로 유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브랜드는 CP 컴퍼니와 스톤 아일랜드였을 겁니다. CP 컴퍼니가 하이엔드 최첨단 스포츠웨어에 가까웠다면 그 뒤를 잇는 스톤 아일랜드는 밀리터리와 워크웨어 베이스의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두 브랜드 모두 기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옷을 제작하지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들의 눈을 단번에 홀려버립니다. CP 컴퍼니와 스톤 아일랜드를 스트릿 무드의 고프코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국내에서 등산복 아웃도어가 노땅 취급받던 때 기능성 테크웨어의 캐주얼화를 선도한 브랜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래퍼들이 점차 스톤 아일랜드를 입기 시작했고 그 인기는 20대 젊은 층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밀리터리나 워크웨어야 예전부터 헬무트 랭이나 마르지엘라 같은 디자이너들이 매번 재해석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스톤 아일랜드처럼 기술력과 기능성 소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패션화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보면 그런데 이렇게 스톤 아일랜드가 판을 치고 있던 시기에 일본에서도 기능에 초점을 맞춘 패션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드원더 같은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드원더는 이세이 미야케 출신의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워낙 고가의 제품군들이 많다 보니 한국에서는 다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엔드원더라는 브랜드, 저도 사실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이세이 미야케가 가지고 있는 착용감, 편안함에 대한 디자인 철학을 지키면서 추가로 테크니컬한 기능성과 일본 특유의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옷에 잘 녹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스톤 아일랜드처럼 미래적이고 트렌디한 감성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기술 중심 옷에 치우치지 않고 디자이너 브랜드의 냄새가 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엔드원더를 보면서 몇몇 분들은 유니클로와 몇 년 전 협업을 진행하였던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이라는 브랜드가 떠오르셨을 텐데요. 이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은 다소 빈티지한 아메카지 성향이 많이 느껴진다면 엔드원더는 보다 현대적이고 테크니컬한 감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엔드원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워낙 가격이 비싸고 스타일이 트렌디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20대들을 열광시킬 만한 유행에는 끼지 못했지만 저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완성도 높은 테크니컬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서 아메리칸 캐주얼웨어와 테크웨어 그 중간 지점에서 엔드원더 같은 브랜드가 떠오르고 있을 때 세계적으로 아크로님이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패션으로서 테크웨어 분야를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비주얼을 지닌 캐나다 출신의 디자이너 에럴슨 휴가 전개하는 아크로님은 스포츠웨어와 밀리터리적인 요소를 집약한 압도적인 현대판 테크니컬웨어 의류를 내놓습니다. 게다가 브랜딩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마치 전투를 벌이는 게임 캐릭터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카리스마가 진짜 강력하죠. 그래서인지 힙합 래퍼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기리보이 그리고 키드밀리가 굉장히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였기도 하고 당시 붐이었던 힙합과 함께 두 래퍼 모두 20대 대중들 사이에서 정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테크웨어의 하입은 국내에서 점차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크로님의 디자이너 에럴슨 휴는 후에 나이키 ACG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스톤 아일랜드 섀도우 프로젝트를 맡아 전개하기도 하는데 디렉터의 비주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크로님 모델을 본인이 직접 할 만큼 스타성도 굉장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테크웨어 붐을 이끌어낸 진짜 장본인은 에럴슨 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에럴슨 휴가 테크웨어 입지를 만들어 놓으면서 아크로님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길거리에서 비슷한 스타일이 여기저기 보이게 되고 테크웨어 스타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단순히 기능적이다 라는 인식을 넘어 힙하고 트렌디하다라는 이미지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힙한 느낌의 테크웨어 감성의 바톤을 영국 출신 디자이너 키코 코스타디노브가 아식스와의 콜라보로 이어받게 되죠. 키코는
키코는 세인마틴을 졸업한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인데 아픽스라는 브랜드를 친구들과 운영하면서 동시에 키코 코스타디노브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굉장히 미래적이고 혁신적이지만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테크웨어 무드와 상성이 좋은 예술적인 옷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식스, 캠퍼와 같은 신발 브랜드의 협업으로 MZ세대의 눈을 완벽하게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당시 키코와 가장 가까웠던 국내 연예인은 혁오 밴드인데요. 무한도전까지 나와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혁오가 가장 즐겨 입던 디자이너 브랜드가 바로 키코였으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는 유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기리보이나 키드밀리 같은 래퍼들의 영향으로 아크로님과 테크웨어의 붐이 확장되고 혁오 밴드에 의해 키코의 인지도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는 오프화이트의 버지라블로나 기타 유명 래퍼들이 아크테릭스를 샤라웃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컬렉션에 아크테릭스를 대놓고 홍보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아크테릭스를 접한 2030 세대에서 아크로님보다는 보다 심플하고 웨어러블하며 퀄리티 그리고 기능성 면에서 이미 입증된 아크테릭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게다가 패션 이외에도 아크테릭스는 등산, 캠핑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크게 한 번쯤 영입해볼 그런 제품군이었겠죠. 추가적으로 아크테릭스에서는 베일런스라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세련된 라인의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보다 젊고 트렌디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키코와 아식스 그리고 아크테릭스의 제품군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국내 패션 인플루언서와 브랜드들은 키코와 기존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 그 중간 무드의 제품군들을 출시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이 볼드한 구두와 무아인 헤어스타일과 같은 이 공식적인 새로운 꾸안꾸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이런 스트릿 테크웨어, 고프코어 스타일 속에서도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헤인석 그리고 엑슬림과 같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다 독보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브랜드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역으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며 각종 해외 편집샵에 입점하고 파프의 경우 특히 버지라블로와 협업까지 하는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스트릿 테크웨어라는 고프코어 스타일의 작은 브랜드들은 다양한 곡선과 절개 그리고 포켓 디테일을 통해 하이판 감성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미래적이고 테크니컬한 고프코어 트렌드에 발맞춰 스트릿을 좋아하는 10대, 20대 여성분들을 열광시키는 스트릿 브랜드 미스치프는 기존의 본인들의 로고를 바꾸고 테크니컬한 스트릿 모드의 아이템을 내놓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로고의 변화만 보아도 그들이 트렌드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스트릿웨어와 밀리터리 워크웨어 기반의 패션 브랜드 스톤아일랜드부터 테크웨어에서 기능 이상의 감성을 불어넣어준 에럴슨 휴와 키코 코스타디노브 그리고 전문 등산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였지만 현재는 고프코어 룩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크테릭스 추가로 트렌디함을 이어나가 젊은 층과 소통하는 국내 고프코어 브랜드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압도적인 기능과 퀄리티 중심의 테크니컬한 뉘앙스를 지닌 의류의 형태에서 점점 무드와 디자이너의 감성이 얹혀지고 이 고프코어 룩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흐름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옷에서 보이는 다양한 곡선과 이곳저곳 숨어있는 포켓들의 테크니컬한 뉘앙스가 기능과 퀄리티를 압도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사람마다 옷을 입는 목적도 모두 다르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 또한 모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테크웨어 하면 당연히 소재나 봉제 기법 등 모두 퀄리티 높은 기능적인 부분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와 다르게 소재와 기능보다 제품이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과 분위기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가 맞고 틀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은 고프코어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능과 퀄리티보다 감성과 무드의 영역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혀 필요 없는 포켓들이라도 테크니컬한 고프코어 의류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미 그 디테일은 심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옷에 들어간 다양한 절개와 곡선들이 착용감과 편안함에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고프코어 스타일의 무드를 연출하는데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한다면 그걸로 이미 디자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비추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프코어라는 스타일이 조금 꼰대기질이 있는 저에게는 솔직히 큰 호감으로 다가오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패션이라는 분야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굉장히 궁금한 영역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는 10년 전 아메리칸 캐주얼이 아메카지의 영역을 만들어낸 것처럼 기능성에만 초점을 둔 테크니컬한 아웃도어 시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에 반하여 알맹이 없는 고프코어 스타일의 옷들은 그만큼 쉽게 소비되고 또 쉽게 사라지기도 할 테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10대 그리고 20대 디자이너를 꿈꾸는 많은 젊은 층들이 테크니컬 웨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테크웨어 기반의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테크웨어의 퀄리티까지 구현할 수 있는 스트릿 고프코어 브랜드들이 국내에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보다 독창적인 고프코어 스타일의 디자인에 추가로 기능성 아웃도어의 퀄리티까지 갖춰지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엔드원더나 아크로님 같은 브랜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상상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돈이 많아야겠지만요. 네. 이런 궁금증을 남기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프코어 트렌드에 대한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다 도움되는 영상들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